안녕하세요. 윤옥희입니다. 자, 오늘은 영재 아동 연구를 해오시면서 또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오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자, 영재는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신간도 내셨거든요. 영재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민입니다. 사교육 현장에서 30년간 수학을 가르쳐 왔고요. 그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다른 아이들이 궁금하지 않는 왜 수학의 파이는 누가 그렇게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뭐 특이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영재 교육을 석사를 했고요. 정서적 문제에 갈등을 빚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임상심리사 자격도 보유하게 됐고요. 아이들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좀 독특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질문은 사고를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재는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것의 핵심이 영재는 다르게 사고한다라는 것이다라고 책에서도 제가 좀 읽었는데요. 네네네.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일반 아동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보통 생각이다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과 기억을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 이걸 이제 생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생각과 생각이 또 다른 하나의 두 덩어리를 뭉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흔히 이제 사고라고 표현을 해요. 사고라는 것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일반 아이들의 특징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바쁜 성장을 하는데 영재아들의 특징은 능동성이나 스스로 자기가 사고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매우 높죠. 일반 아이들보다 시냅스 연결망이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외부 자극을 많이 받으면 내부에서 되게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복잡한 현상을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조작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 환경에 반응하는 것보다 내적 자기의 반응에 움직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곳에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타인이 부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 늦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매몰되려고 하고 그 매몰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이면의 원리를 자꾸 찾아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뭔가를 찾기도 하고 산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영재하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다 갖고 그 위에 더 나은 사고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사고 체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특성들이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아기 때 같은 경우는 0세부터 6세까지가 언어 발달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뇌에서는 언어 습득하는 방법인데 일반 아이들처럼 단계적으로 하나 알고 그 다음 단어 알고 기억하고 붙여서 가가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기만의 어떤 원리를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원리를 계속 내면에 적용하다가 타당도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발화가 바로 터져 나오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하죠. 특별히 한글을 가르친 적 없는데 어느 순간 글을 읽더라. 0세부터 6세까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이 언어 발달상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유를 묻는 원리를 묻는 질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밥은 왜 먹는 거야? 밥은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먹는 에너지 그래서 왜 먹는 건데? 이렇게 계속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진정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아직 언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일한 질문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얘 왜 이러지? 왜 단순한 질문을 반복하는 거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거기보다 더 깊이 표현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자기만의 어떤 원리를 빨리 터득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질문을 하고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왜 먹는 거야? 그럼 보통 어머니들이 너가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왜 밥을 왜 먹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럼 밥 말고 또 다른 걸 먹는 건 뭐 안 돼?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뉘앙스가.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이나 경험이 작다 보니까 오직 한 단어를 갖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예상을 해서 이 아이가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밥을 더 확장시켜서
에너지가 무엇인지, 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소진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서술적으로 어머니가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영재 아이들의 자극을 더 높여주는 방법이죠. 네. 그럼 아동은 또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동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 시기,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이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시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주 팽배된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 인지가 되게 안 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규칙이나 패턴 이런 것들이 자기 이해가 맞지 않으면 그걸 다 거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또 다른 것은 언어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뛰지 마라 이러면은 선생님이 급할 때는 복도에서 뛰었는데 왜 뛰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암묵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어를 암묵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해하려는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분명 영특한 아이인데 왜 소통이 안 되지? 어떤 부분에서는 왜 많이 우기는 아이, 고집 부리는 아이, 이런 현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한테 계속 소통을 하는데 엄마는 나를 전혀 이해를 안 해주고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해주는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이는 아직 전두엽에 어떤 조절 능력, 통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 뛴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더 이상 행동이 드러나니까 얘 똑똑한 거 맞나? ADHD 아니야?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영재적 특성을 잘 모를 때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된 것들, 그리고 암묵적인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규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의미나 이유,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맹목적으로 나한테 지켜라 이런 것들은 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면 내가 할게 라는 소리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하면 되지 왜 쟤는 저런 걸 왜 따지려고 하지? 안 지키려고 요령 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하는 큰 실수는 일반 아이들화 시키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패턴 아이들은 오면은 손 씻고 책가방 정리하고 뭐 할 것 조금 하고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괜찮은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영재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계속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한데 그런 생활 규칙이 다 날아가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지금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거를 해소하는데 막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천천히 하고 지금 이거 할 건 해야 돼 라고 아이들 뭐 주저앉히는 형태, 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 조금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많고요. 두 번째로 실수하시는 분은 아이가 자기만의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맥락을 끊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다고 못하게 하고 너무 오래 한다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사실 영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계속 가지뻗어서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단절시켜 놓으면 타고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고난 잠재력을 더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아이가 어떤 하나의 패턴이나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는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해, 괜찮아, 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혜민아, 이건 계속할 수 있어. 밥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밥 먹고 그대로 뒀다가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하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네. 강제로 끊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네. 연속성을 유지해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전달해 주는 건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현상으로 나갈 수 있죠. 네. 영재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딱 들으면 아하 하시면서 바로 실천해 봐야겠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북퀘스천